안녕하세요. 저는 손뜨개 교실의 강사 조정란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초 50+ 센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도 계시고 또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바빠서 여러 가지 할 일을 못했지만 이제는 여유로운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거를 배우고자 하는 것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바깥으로 외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집에서 혼자 여가 생활을 하고 뭔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 손뜨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손뜨개를 하게 된 것도 유럽의 노인분들이 휠체어에 앉아서라도 또 흔들의자에 앉아서라도 돋보기 안경을 걸치고 손은 부지런히 손뜨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열정적인 그런 노인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해서 저도 이제 손뜨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또 추운 겨울이 되니까 또 집에서 이 손뜨개를 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모자 하나도 해서 좀 씌워주고 목도리락도 해서 둘러주고 또 내가 쓸 수 있는 가벼운 손가방 하나 만들어서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보람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손뜨개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에 만들어 온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려드려서 이 기본이 되는 것이 기초가 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작품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일 기본적인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뜨개에 대해서는 잘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늘이 이런 코바늘로 예전에 젊으셨을 때 레이스 뜨개 같은 것들은 다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요 레이스 뜨개란 바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 요거는 이제 대바늘이라고 그래서 예전에부터 옷 같은 것들 우리 어머님들이 옷을 많이 떠주셨고 했던 그 대바늘 뜨기, 그걸 다 이제 바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바늘로 뜨기로 했던 작품들을 보여드릴게요. 가디건으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이런 가디건 작품을 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반 코트 스타일의 이런 이제 옷을 떴었는데 요즘에는 옷 뜨는 것이 오히려 실값이 너무 또 조금 고가이기도 하고 사는 것들이 하도 이쁘고 싼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힘들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손쉽게 빨리 뜰 수 있는 이제 그런 작품들을 하게 되고, 대바늘 뜨기로 뜬 가방은 또 이런 거 작은 가방, 우리 딸 주느라고 이런 가방을 하나 떴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주로 제가 뜰 수 있었던 것이 코바늘로 뜨는 것이 쉽게 뜨면서 또 빨리 뜰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제가 이제 이 코바늘로 뜨는 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뜨개를 배울 때는 새로운 패턴이 있으면 그거를 막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따라 하느라고 별별 이제 모양 내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유 부질없더라고요. 뭐 힘들게 뜨는 거는. 그래서 그냥 가장 손쉽게 이제 짧은 뜨기가 있고 긴 뜨기가 있는데 그 짧은 뜨기, 긴 뜨기로만 뜨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뜨는 것이 가방하고 모자를 많이 떴어요. 요거는 약간 챙이 좀 들어간 스타일의 모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자를 떴었고, 집에서 이제 그냥 또 가볍게 있을 때 가볍게 또 뜰 수 있고, 실내에서 쓰기 좋은 거, 또 이런 이제 그냥 이렇게 챙은 없는 이런 단순한 모자,
또 이런 것들을 떠서 지인들에게도 많이 선물을 하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선물을 했던 이런 스타일의 모자들을 많이 제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품용 그냥 가방, 가죽 가방 명품 가방 무거운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뿐한 거 그냥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가방들, 핸드폰하고 지갑 정도만 넣을 수 있는 이런 핸드폰 가방 이런 거. 그래서 저는 가죽 가방 쓰던 것들은 하나도 이제 없이 다 그냥 이렇게 뜨개 가방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기본 배울 때 뜨개질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 수세미죠. 수세미를 통해서 기본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크리스마스 때가 또 이제 가까우니까 크리스마스용 수세미를 제가 몇 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원판 뜨기, 이 동그란 원을 뜨면서 이 수세미를 뜨면서 이제 이 원뜨기를 배우는데, 이 원뜨기를 배우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모자도 원뜨기를 하면서 만들어지게 되고, 가방도 원뜨기를 뜨면 또 가방이 되기도 하고, 우리 이제 보온병 또 들고 다니니까 보온병 케이스 같은 것도 그걸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기본 이 원뜨기만 한번 배워 놓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원뜨기 하는 수세미를 하나 뜨면서 원뜨기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원하시는 많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이 굵기 때문에 코를 만드는 방법은 사슬로 해서 링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그냥 실을 이렇게 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실이 굵을 경우에는 사슬로 뜨게 되면 너무 두꺼워져서 안 돼요. 그래서 링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원래 손가락에다 감아서 하면 편하긴 한데, 이렇게 또 이건 실은 이렇게 감아져서 보이니까 이렇게 한 2번 정도를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코를 해서 묶어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실을 묶어주는 거로 해서 고정을 이렇게 일단은 시키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켜서 코수를 한 6코를 뜨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는 이 바늘을 두께를 이 5라고 써 있는 이 바늘을 가지고 왔는데, 이 바늘은 실에 맞춰서 굵기를 맞춰서 하는 건데, 사실 이 실의 이 바늘은 조금은 작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바늘을 쓰면 더 잘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여기 이렇게 사슬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 6코가 되었어요. 6코가 되는 상태에서 요 구멍이 지금 너무 커요. 그래서 마무리로 요 나와 있는 요 실을 당겨주면, 이렇게 당겨주면, 여기 구멍이 작아지죠? 구멍이 작아지는데, 이 실이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기가 안 좋고, 또 다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아서 싸주면서 같이 일단 이제 요거를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준 상태에서 요거를 같이 감싸가면서 이거를 코를 또 이렇게 뜨게 되면 이게 나중에 뒤에서 보이지도 않고 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코에 이제 2번째 단에서는 첫 코를 만들었기 때문에 2번째 단부터는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2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2개씩, 한 코에 코를 2개씩을 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끝나고서 마무리를 두 개, 자기가 했던 이제 여기 6코에 12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렇게 됐는데 이 원판 뜰 때는 그냥 여기서 매짐을 하지 않고 그 코에 그 다음 첫 코에서 바로 그냥 연결을 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가는 것이 더 또 이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걸 끝매점을 이렇게 해서 맺어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렇게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덜 이뻐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코에서 바로 또 그 다음으로 연결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세 번째에서는 아까 두 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2개씩을 했는데 세 번째 코에서는 한 코에서는 그냥 떠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서는 또 하나를 늘려주는 그래서 두 코에서 세 코가 되게 하는 뜨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 코 한 코에서 2개를 떠줬으면 그러니까 한 코에서 아까 2개 늘려준 그 2개에서 하나에는 2개를 떠주고 하나는 그냥 하나를 떠주고 그래서 두 코에서 세 코로 늘어나는 이제 그렇게 늘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코에서 2개를 떠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에서는 하나를 떠주고 또 두 번째 코에서 2개를 떠주고 또 하나를 떠주고 2개를 떠주고 하나를 떠주고 2개를 떠주고 하나를 떠주고 2개를 떠주고 하나를 떠주고 2개를 떠주고 이렇게 이제 뜨면 이게 편편하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뜨는 시연을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거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처음 링을 만들었죠. 링을 만들고 첫 코를 제가 6코를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통 6코만 아주 또 뭐 정해진 게 아니라 8코를 잡을 때도 있고 12코를 잡을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때 실과 작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코를 잡아요. 그래서 첫 단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코씩을 잡았어요. 그럼 두 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2코씩을 뜨는 거예요. 한 코 구멍에다가 2번을 넣어서 두 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에서는 첫 코에서 한 코가 늘어났지요. 한 코가 늘어났고 두 번째 늘어난 코에서는 그냥 지 코에서 그대로 여기도 첫 코에서 2개를 떴으면 한 코에서는 그냥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코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네 번째에서는 여기서 2코가 늘었으면 요거는 그냥 떠주고 그런데 이 첫 코에서 이제 한 코 늘리는 거로 정해지면 여기서 계속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림이 이게 다 떠진 다음에도 라인이 이렇게 쭉 생기면서 이렇게 라인이 생기면서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뜰 때도 헷갈리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늘렸다가 또 다른 거는 또 여기서 늘린다든지 또 여기서 늘린다든지 막 왔다 갔다 늘리게 되면
나중에는 뜨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 늘렸고 안 늘렸고 막 이게 헷갈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규칙이에요. 그냥 원판을 뜨기 위한 거는 아무튼 첫 코든지 아니면 이 첫 코가 아니면 요 뒤에 코에서라도 늘린다든지 하는 걸로 내 나름의 그 규칙을 정해서 한 코에서는 무조건 한 코씩 늘린다라는 그 규칙을 정하면 나중에는 이제 다 떴을 때도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생기면서 일정한 그런 이제 늘림이 될 수가 있어요. 손땀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런데다가 완전 또 처음 뜨시는 분들은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쭈글쭈글 이렇게 좀 일렁일렁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편편하지가 않고 조금 이렇게 우그러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가 되면 아, 이게 내가 조금 넘쳤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늘림이 전혀 없이 그냥 그 코에 한 코씩만 그냥 다 떠주세요. 늘림을 하지 말고. 보통 이제 한 4-5단 정도, 한 6단 정도 막 이렇게 됐을 때 약간 이렇게 일렁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늘림을 하지 말고 그냥 한 코를 그냥 이렇게 다 떠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에서는 또 한 코씩을 늘려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됐을 때 만약에 모자다 그랬을 때는 머리 이 둘레 이렇게 재봤을 때 그 사이즈만큼 됐다 싶을 때까지만 늘려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늘림 없이 계속 한 코에 그냥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만 이렇게 계속 떠서 올라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일정한 또 길이가 돼요. 그래서 요 길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요 길이가 됐을 때까지 늘림 없이 이렇게 떠줘서 이제 끝을 내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자가 됐다 그랬을 때도 이렇게 이제 일정 길이가 되면 끝을 내면 여기 이제 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원판 뜨는 규칙만 딱 알고 나면 모든 작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해하시고 많은 작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부터는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2개씩, 한 코에 코를 2개씩을 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한 단에서 한 코씩을 늘려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 자 이제 세 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두 개를 뜨고 그 다음에 하나를 뜨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코에 2개 뜨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코 뜨는 거를 2개를 해주는 거예요. 밑에서 3코가 됐었기 때문에 그 다음 4단에서는 4코가 되는 거를 뜨는 거죠. 한 코에서 2개를 떠주고 그 다음 코에서 한 코를 세 번째 단에서는 한 코 뜨기 하나를 했던 것을 네 번째 단에서는 2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4코가 되는 거예요. 4단에서는 4코. 또 한 코에서 2코를 떠주고 그 다음에 한 코 떠주기를 2번을 해주고 또 한 코에서 2개 떠주고 한 코에서 한 코 떠주고 2코 떠주고
한 코 떠주고, 한 코 떠주고, 두 코 떠주고, 한 코 떠주고, 한 코 떠주고, 두 코 떠주고, 또 한 코 떠주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단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섯째 또 단에서는 두 코 떠주는 거를 하나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한 코 뜨기를 세 개를 해줘야 되죠. 하나, 둘, 세 개. 그래야 다섯 코가 되죠. 그 단에서 했던 거에서 또 두 코를 떠주고 한 코 뜨기가 세 코가 되고 두 코가 떠지고 또 한 코 뜨기가 세 개가 되고 한 코, 두 코, 세 코, 두 코, 그 다음에 또 한 코, 두 코, 세 코. 아니, 여기까지만 잠깐만요. 하나,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단까지는 왔습니다. 다섯 단까지 와서 요 사이즈가 됐는데 요 사이즈가 보니까 이 보온병 케이스 사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온 케이스 올라가는 거를 이제 늘리는 거는 코 늘려서 이렇게 원판 만드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기둥 올라가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계속. 자, 이제 이 사이즈면 제가 산책 나간다든지 운동 나갈 때 보온병 하나 담아서 다녔던 요 가방을 하나가 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길게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하고 올라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는 늘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판을 하기 위해서 늘림이 있었지만 기둥으로 뜨는 거는 늘림이 없습니다. 늘림 없이 그냥 그 코에 한 코에 하나씩 그냥 떠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뜨다 보면 이제 기둥이 세워져서 올라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념무상 그냥 손만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뜨개를 하면은 손이 많이 아플 거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물론 처음 이제 하는 초보자들은 온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어깨도 아프고 뭐 손목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이제 그렇게 될 텐데 숙달이 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모든 게 그렇죠. 운동도 그렇고 뭐 3년을 해야지 힘이 빠진다고 이 뜨개 역시도 처음은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익숙해지면 힘을 빼고 하기 때문에 손에 무리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에 퇴행 관절이 와서 손이 더 아파요. 그래서 더 뭘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퇴행 관절이 왔기 때문에 또 소근육 운동을 또 해줘야 돼서도 이 뜨개가 또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거 지구는 있지만 이 손가락에는 전혀 힘을 많이 안 써요. 안 쓰고 이 손목이 움직여지는 거죠. 손목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손에 그렇게 무리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 뜨개를 한다. 아이고 퇴행 관절이 와서 손가락이 그렇게 변형이 온 사람이 무슨 뜨개를 하느냐고 걱정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걸 통해서 오히려 손 힘을 길러지고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걸 뜨고 앉아 있으면 명상 뭐 다른 명상보다 손은 움직이면서 머리는 명상이 돼요. 그래서 나쁜 생각 뭐 또 막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다 잊어버려지고 여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면 그게 휴식이 되기도 하고 또 TV 보면서 그냥 소파에 쭉 누워서 있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은 깜빡깜빡 졸기도 하죠. 그런데 이 손을 움직이면서 이거를 뜨다 보면 어느새 작품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작품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다라는 것이 또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주고 시간 낭비 없이 굉장히 알차게 하루를 보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낮으로는 이렇게 우리 서초 플러스에 나와서 여러 강좌를 듣고 공부하고 저녁에 이제 저녁 먹고 그 시간이 휴식 시간이잖아요. TV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손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주면 가족들이 봤을 때도 참 우리 엄마는 부지런하고 손을 많이 움직임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결과물을 낸다 하는 것으로 해서도 좋은 또 이렇게 이미지를 줄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한 두 단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 늘림이 없이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이렇게 각이 잡히면서 기둥이 세워져요. 그래서 쭉 이제 떠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런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쉬운 거 그냥 뭐 여러 가지 하실 거보다 처음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세미 요거 이제 뭐 색깔을 타 보면 또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색깔 없이 그냥 요 뒷모습 같이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만 원 만드는 것만 이렇게 몇 번만 해보면 이제 다른 작품도 다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제가 이제 이 모자 역시도 원판을 일정 사이즈로 이렇게 원판을 떠요. 그 다음에 내 머리에 맞는 사이즈가 나왔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 늘림 없이 그냥 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만큼 이제 기둥이 세워져서 떠 올라가다 보면 이것이 이제 모자가 된 거죠. 가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방도 뭐 제가 이제 이거는 핸드폰은 또 따로 이렇게 넣느라고 여기다가 이걸 붙였는데 이것도 원판 뜨기 한 거잖아요. 원판 뜨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머니가 하나가 또 생겼고 이것도 밑에는 이거는 이제 조금 직사각으로 제가 이걸 그렇게 떴네요. 근데 이걸 원판으로 뜨면은 또 그 둥근 그런 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뜨던 정사각형을 뜨던 원판을 뜨던 원하는 그 길이까지 이렇게 늘림을 하면서 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요 사이즈면 되겠다라고 정해진 그 사이즈부터는 코 늘림 없이 이렇게 올라가면 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또 가방 끈까지 이렇게 떠서 이렇게 모자하고 세트로 해서 제가 요거를 하나 떠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뜨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요거 원판 뜨는 거 한번 그거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작품이든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성취감이 느껴지고 뭐 그냥 막 지루하다 또 모르니까 힘들어하고 그냥 조금 해보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틈날 때마다 만져보는 게 중요해요. 한 번, 두 번 해보는 게 중요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고 바깥으로 또 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시간을 안에만 있다고 그냥 막 답답해하고 또 지루해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그 안에만 있으면서도 손은 움직여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뜨개의 장점이고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이 왔을 때 목도리 하나락도 떠서 이렇게 해서 손자 왔을 때 선물로 할머니가 이런 거 해줬다 하고 해주면 얼마나 뿌듯해요. 아무튼 뜨개질은 너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도전 좀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하고도 또 친구가 많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